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네, 온장을 테이블소로 잘라보려고 하는데 앞에 온장을 다른 데서 잘라오는 바람에 그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부터 한번 잘라보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간만에 키니까 톱날에 먼지가 많이 꼈네요. 네, 이 테이블소는 보쉬 모델인데요. 굳이 보쉬를 사야겠다 하고 산 건 아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그리드가 있긴 한데 저는 그 그리드를 신뢰하지 않아요. 톱날을 교체하다 보면 톱날 두께에 따라서 자가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냥 직접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서 측정을 합니다. 네, 제가 신발장에 쓸 목재는 고무나무예요. 보시는 것처럼 탑핑거 조인트 방식이고요. 원래는 고무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무 수액을 쭉쭉 뽑아낼 대로 다 뽑아낸 다음에 이 남는 나무로 이렇게 집성을 해서 판재를 만드는 거죠. 원래는 굉장히 얇은 나무인데 이렇게 널찍하게 만듭니다. 고무나무는 하드우드 계열이고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좀 튼튼한 가구를 만들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지금부터 재단에 들어갈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휴대용 테이블소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는 테이블소보다 약간 큰 정도까지만 원활하게 작업이 되고요. 저처럼 온장에 준하는 사이즈를 이 상태에서 아무 받침도 없이 선반도 없이 작업을 하는 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부상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더군다나 테이블소 같은 경우에는 날이 위를 향해 있잖아요. 결국엔 사람을 향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회전하는 이 방향이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먼지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틀어진 채로 오래 재단을 하다 보면 톱날이 약간씩 휘어지는 피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부러지면서 그 잘려진 톱날이 사람을 향해 날아가서 대형 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네요. 저는 겪어보진 않았는데 위험성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높이도 한 허리 높이 정도? 작업자의 허리 높이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선 작업을 하니까 너무 낮아서 지금 제 무릎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톱날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힘을 줘서 목재를 지지하다 보니까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순간 한 2번 정도 삐끗삐끗 했는데 이 돌아가는 톱날리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이 호러 영화 한 편 찍는 거죠. 사실 나무를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죠. 저도 그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고급 목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멀바우인데요. 제가 나름 인터넷에서 최저가 찾아봤는데 요 정도 가격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싸고 좋은 나무 하면은 스프러스 많이들 쓰시는데 그것도 인터넷 최저가 알아보니까 또 요 정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 업자들 사이에서 재료의 단가를 공개하는 건 역적질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쉬쉬하고 웬만하면 가격을 잘 안 알려주고 하는데 저는 업자가 아니니까 그냥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좀 짚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쩌리가 문제제기 한다고 이게 공론화가 되겠습니까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목공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뭐 가격이 고쳐지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문제는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보여드린 거는 인터넷 최저가고요.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더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목공을 잘 하시는 분들, 오래 해오신 분들은 그런 데서 나무를 사지 않아요. 그런 데서 나무를 사는 분들은 이제 처음 목공을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귀찮아서 좀 짧게 가볍게 목공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주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 엔트리 타입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 버리니까 진입장벽이 생기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자, 국내에 유통되는 집성목 온장은 사이즈가 대개 이렇습니다. 1220에 2440mm고요. 멀바우만 조금 작은데 800에 2440 아니면 900에 2440 뭐 이래요. 제가 무슨 해외 로컬에서 직접 물건을 띄워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 건재상을 이용하는데 한 3-4군데 이용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가격이 요렇습니다. 요런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이게 너무 남겨 드신다. 멀바우는 그나마 온장 값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스프러스를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서 800에 500 사이즈가 14,400원이었는데 그게 4장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남습니다.
4장에 14,400원 곱하면은 이거 대충 한 6만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벌써 1.5배 수익에 나무가 또 남네요. 근데 실력 좋은 재단사분이 여분을 조금 먹고 자르면 또 요렇게도 자를 수 있어요. 그러면 6장이 나오니까 대충 한 10만원 돈 되네요. 거기다 또 나무가 조금 남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온장 집성목을 나르려면 최소한 봉고 트럭이 한 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관하려면 그만큼의 또 부동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려면 또 부동산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약간이지만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이런 장비를 사야 하고요.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다 하면은 할 말은 없죠. 다만 조금 경쟁이 좀 치열해졌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목공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도 동네 건재상에 알아보시면 또 이렇게 재단을 해주는 곳도 있고요.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면요. 그리고 직접 날라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오히려 인터넷보다 훨씬 싸게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구하기 힘든 목재를 또 찾아서 구해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로 다소 심각해졌는데요.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이 세상 최저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테이블소 영상을 보여드린다면서 나무 얘기만 했네요. 테이블소 저처럼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은 딱 사이즈 맞춰서 재단하시기보다는 한 5mm 정도 크게 재단한 다음에 다시 여분을 쳐내는 식으로 재단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조깃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듯하게 잘리질 않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흔들리고, 너무 반듯하게 하면 이 비싼 원목을 통으로 버리거나 다른 작은 소품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여분을 줘서 재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여분을 날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날아가지가 않아요, 잘. 아무래도 수련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시방편으로 요렇게 나무를 받치고 있습니다. 저 파리 한 마리가 지금 저를 아주 신경 쓰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최우선이 나무보다는 제 몸뚱아리 하나 안 상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이 방금 앞으로 날라왔는데요. 이 테이블소는 작은 나무가 발사될 수가 있어요.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시기보다는 좀 방어막을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피하시거나. 네, 오늘의 테이블소 작업은 끝나서 메모를 해가지고 한 군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는 지울 수 있게 연필이나 샤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웬 발자국이 있네요. 저 안 지워집니다. 결국은 다 갈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작업은 아까 테이블소로 길게 자른 목재를 이제 짧게 재단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 얇고 긴 자재를 테이블소로 자르는 거는 직각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 가이드도 없이 이렇게 원형 톱으로 자르는 것도 직각은 잘 안 맞더라고요. 서서히 노을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제 미친 짓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간이로 이제 지지대를 하나 받치고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은 소중합니다. 이거는 엄나무입니다. 이건 제 거는 아니고요. 장모님이 장만하셨는데 제가 지지대가 없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에어로 다 풀어드려야 돼요.
결국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싹 다시 갈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단은 끝났고요. 이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슨 작업을 들어갈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재단해야 될 게 몇 가지 더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